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이 야 이거 세상이 달라졌구나.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니까 실감나는구나. 이런 적극적 조치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코로나 대응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대응이 실질적인 방역 차원 그 자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색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 일환에서 그런 비판 차원의 일환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퍼붓고 있는 이런 규제 조치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오늘 이 반대 방침을 밝혔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나름대로의 자체 규정을 만들겠다. 질병관리청과 같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민심이 얼마나 지금 흉흉한지 그리고 이 방역 조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맞겠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이 방역 조치 그리고 중앙 조치 차별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 시간이 업종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보통 파탄이 된 거 된 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 백신 접종 속도는 국제 기준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고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늦다. 그래서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서 방역 당국에 대한 시민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의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9시나 10시 영업정지 같은 중앙정부의 방침은 반드시 제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앞으로 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이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곧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뭡니까? 내로남불이에요. 잘못하는 것까지도 지적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은 단순한 서울시장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분노한 민심, 4번, 5번째 도전에서 처음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간에 시장이 딱 자리에 앉고 나서 이 민심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리고 잘못 판단하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가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오세훈과 그다음에 박형준 두 신임 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압승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쓴소리 반드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한테도 전달해야 되고요. 두 시장은 이것을 민심의 소리는 굉장히 무겁다.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법률 검찰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형식으로 대권 이 가도에 진입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본격적인 정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별의 순간은 잡은 것 같고 본인이 직접 만나봐서 이제는 이 윤석열 총장이 잠룡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본인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놓고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이 적폐 수사 이것을 여기에 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고요. 특히 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이 정부 청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칼이 사실상
보수를 괴멸적 이 타격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제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고요. 또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야 될 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행 작업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 식견 지식의 범주를 이 순수한 이 법치주의와 관련된 측면을 벗어나서 외교 안보와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관해서까지 많은 또 이 지식 축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거쳐야 할 산이다. 그리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 주자 뚜렷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홀로 서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당의 힘이 필요한다.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총장 지지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윤 총장의 지지가 떨어진 것은 바로 뭐냐.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거 이탈로 인해서 지금 윤 총장의 지지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보수 야권과의 저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하나의 중요한 이 장애요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어제 발표된 4개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 전주보다 무려 7포인트가 빠져가지고 18%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24, 그리고 윤 총장 18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하락한 것이 앞으로 어떤 말하자면 윤 총장의 가도에 장애가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윤 총장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거나 대립각을 세웠을 때 지지율이 크게 올랐지만은요, 향후 대선 정부에서는 정치적 박해를 받으면서 생기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의 개인의 정치력과 판단력, 돌파력, 미래 비전이 이제 시험대에 서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엄중한 이런 시험대를 돌파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총장의 직계 바로 밑에 2인자가 조남관 대검 차장이잖아요. 조남관 차장이 윤석열 총장을 짧은 기간이지만은 윤 총장을 모시고 일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냐하면 윤 총장하고 조남관하고 비슷해요. 둘 다 애완견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애완견으로 출발했다가 애완견이 아닌 적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윤 총장은 이제 사퇴까지 한 상황이고,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검찰총장 후임을 지금 선발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임 과정에서 이성윤이한테 밀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결정적 이유는 추미애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최근에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무혐의 처벌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털이 받게 된 결정적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성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흠집이 많이 나와 있고, 이번에 공수처 황제 조사 때문에 완전히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 총장군에서 일단 초기에는 멀어져 간 것처럼 보였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다시 또 거론되고 있는 환경이다. 지금 이런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성윤 같은 피의자를 다시 총장으로 앉힐 경우에는 이번 재보선에서의 역풍 그 이상이 불 것을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남관 차장이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총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울산시장 선거 사건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1월 달에 13명을 기소해 놓고요. 지금 13개월이 됐는데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 조치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조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혹을 받았던 조국, 그 다음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조국과 그 다음에 임종석, 이런 분들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지만은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입니다. 그래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 담당 부시장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또 공무원 뭐 윤 씨라고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진석 상황실장은 전격 기소됐어요. 사실 이진석 상황실장의 기소에 끝까지 반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구겠어요? 중앙지검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오늘 결국은 이 조남관 차장이 결국 오늘 기소 조치를 했다. 이 결정적인 이 제목은 뭐냐면 이 이진석 이 국정상황실장이 당시에 2018년도에 예타 결과를 발표할 때 이 예타 이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시장의 부탁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송초로 당시 후보였었죠. 연락을 받고 예타 탈락 이 사실을 갖다가 선거 직전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한명도 당시 정부수석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김기현 당시 현직 시장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낙선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를 인정을 해서 이성윤이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오늘 기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조남관 대검차장이 상당히 강골 있게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골 검사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성윤은 요새 엉뚱한 일 어떤 일을 하느냐 본인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출근과 관련된 불법 개입 혐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사건에 관해서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만 응하겠다. 그래서 공수처장하고 황제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김학의 불법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발 이런 기획사정 왜냐하면 이 불법 출금을 해서 이것을 떠들썩하게 해서 큰 이슈로 만든 이유가 당시에 윤중청 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터뜨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청와대발 기획사정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발 기획사정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고 검찰 쪽에서는 이규원 검사예요. 이런 사람들 이규원 검사는 이미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광철이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곧 검찰에 불려갈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말이죠. 이 불법 금지와 관련된 청와대 기획사정 내용이 최근에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박범계가 난리 났습니다. 이거 참지 않겠다. 이거는 수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보도된 내용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종의 피의 사실 유포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찰하겠다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이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 청와대발 기획사정 언론에 노출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각실에서는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일부 검사들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이런 것은 피의사실 공표 이건 내로남불이다 전형적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이성윤이 이를 비롯한 현 검찰 박범계도 마찬가지고 요즘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 정권의 행태가 떠올라서 씁쓸하다.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하는 거냐.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해라. 유사일에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 즉 이성윤이가 후배들이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의 척박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 LH 투기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과정과 영장 범죄 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 그래서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이 아니냐. 검찰 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면서요.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다. 요즘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 정권의 행태가 떠올라서 아주 씁쓸하다. 이런 지금 강력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 역시 이제는 문재인 정권 이번 이 민심의 분노 그리고 이 압도적 이 참패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해서 여러분들 이 조응천 그다음에 금태섭 그다음에 박영진 이런 사람들이요. 김영애 의원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의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런 쓴소리를 하는 분들 보다 더 쓴소리를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어떤 소속 정당과 구애받지 말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쓴소리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은요.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야말로 지금 중앙지검장 자리도 그게 좋은 대학을 나오는 바람에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혀있지 실력 때문에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혀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대 중앙지검장 중에서 가장 무능하다는 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남관 권한대행 이런 이송윤이가 그렇게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기소를 끝까지 반대해 왔는데요. 13개월간이나 오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관해서 기소 조치를 전격적으로 한 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바쁜 사람을 기소 처리한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런 이 검찰의 수사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 부적절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자, 그러면 부적절하면 입장 표명을 안 해야죠.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부적절한 거 알면서도 입장 표명을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정의고 남이 하는 것은 부정이다. 즉 선택적 정의 그리고 선택적 공정. 범죄 행위가 말이죠. 행정행위 위의 개념이 아닙니까? 아무리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즉 코로나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이미 2018년도에 이뤘던 범죄 행위고요. 13개월 동안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찰이 잘 못해왔어요. 누구 때문에? 이성윤 때문에. 이렇게 13개월이 지나서야 조치하는 걸 가지고 유감이다? 이거는 아직도 청와대가 말이죠.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이 민심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대검에서 이 조남관 차장이 바로 어제 특별 입장을 냈어요. 대검 부장회의를 어제 열어가지고 이 코로나 이 우려가 커지는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동안의 이 선거 고소 고발 사건 그야말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되 경찰과도 협력하고 말이죠. 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하는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일종의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검찰 발표를 내면요. 99명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색선전 가장 많았다고 해요. 59.8%.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에 대한 이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또 이 박영선 후보도 남편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 야권에서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성일종, 김은혜, 김도읍, 그 다음에 이준석 전부 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어요. 또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고민정 의원 선거법 위반 및 후보자 비의방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내곡동 땅 의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중요 이 인물들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이 16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남관 대행이 발표한 대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 두 가지 키워드예요. 신속과 공정. 이걸 보면 여권이 이번에 얼마나 무리하게 이런 이 고소고발을 많이 남용했는지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심판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세훈, 박경준 둘 다 고발이 됐는데 이재명 무죄 판결 난 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대검의 판례가
박형준과 오세훈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 지금 현재 의견들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고소고발 사건이 외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지만 이 허위사실 유포가 대법원 이번 이재명 판결을 보면 아니다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뭐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판부에서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이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또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서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요,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그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거 선거 이유예요. 무혐의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틀리거나 또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까지도 공표로 행위로 단정해가지고 엄격하게 법정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후보자 간의 활발한 토론이 어려워져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오세훈과 이 박형준 이번 사건, 그야말로 부산 LCT 특혜 분양 사건, 그리고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이런 판례를 인용을 한다면 무죄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번 이런 대법원 판례를 말이죠, 최근에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했다, 이 재판 1심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1심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로 이번 대법원 판례가 인용이 됐어요. 당시에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요,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박형준과 오세훈 후보의 이런 시장의 이제 당선자니까요,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이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다면 이 허위사실 공표를 굉장히 제한된 의미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법조계의 판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심까지 가긴 가는데요,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형준 시장 이런 거에 말하자면 전혀 위축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시정을 행사해서 우리 국민들이 역시 국민의힘 시장이 100배 만배 낫구나.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표를 몰아줘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그야말로 이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한 행정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서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